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좀 부각이 됐었던 뉴스인데 한국 역시도 예상했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관세 국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풀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어제부터도 계속 얘기 나왔고 주말에도 우리가 이제 상호 관세 얘기부터도 본격적인 좀 얘기가 흘러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호 관세부터 시작된 이 관세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좀 연장선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일기 정부 트럼프 일기 때도 이 쿼터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철강 알루미늄 쪽에서의 쿼터제도 이제는 무효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으로 이제 유입되는 모든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관세를 동일하게 모두 25%를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쿼터제라는 것도 일정 정도 물량 정도는 관세를 좀 부과하지 않고 그걸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제는 그 일정 물량 정도에 대한 무관세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철강주들 그런 경쟁력도 잃고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수익성도 많이 낮아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좀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안 좋게만 볼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자,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왜 이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착이라고 하긴 그런데 미국이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침체로 접어들게 되면 어차피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침체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미국이 계속 강세를 띠고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침체가 끝나고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때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 지금 이 중국 같은 국가들이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면서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단계에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장 가도를 이제 좀 올라서기 시작할 때는 안 되겠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할 때 관세를 좀 부과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좀 앞서 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알루미늄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인프라나 방산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그런 원자재들인데 이런 원자재들에 대해서 관세를 미리 부과한다는 것은 이 원자재가 필요한 산업들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철강이나 알루미늄 산업 파이 자체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거를 저는 전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커질 만한 파이에서 미리 좀 조치를 취해 놓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야 우리가 이제 좀 쿼터제 하고 있다가 좀 불리해지는 입장이 생길 수 있겠지만 글쎄요, 앞으로 전체 시장이 커지게 되면 과연 지금 좀 경쟁력을 잃는 게 과연 더 피해일지 아니면 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득을 보는 게 더 클지 이 여부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관련해서 색다른 시각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던 쿼터제라는 거는 1행정부 때 사실상 도입이 돼서 제가 알기로 철강을 236톤까지만 수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물량이 넘어갈 경우에 많은 관세를 매기가 됐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됐었는데 쿼터제 유효성에 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트럼프의 의지로 봤었을 때 그동안 시행했었던 쿼터제를 조금 줄일 것처럼 보일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쿼터제 이제 좀 안 할 것 같나요? 네,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철강주들이 좀 타격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 업종들 대표적으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혜받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같이 이런 불경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런 조치까지 맞물리게 되면 정말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은 불경기에 그다음에 관세에 타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 업종들 투자하는 거 쉽지 않느냐. 그냥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되지. 근데 지금 어떤가요? 딱 생각해 보면 불경기에 뭐에 계속 나오고 투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런 타격들이 와도 살아남을 만한 기업 혹은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물론 타격이야 전체적으로 받겠습니다. 뭐 미국 기업들을 제외하면. 그렇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중에서도 결국 중국을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보여지고
중국에서 계속 저가 물량 공세를 해오고 있는 게 사실 최근까지의 흐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에서 정말 많이 좀 피해를 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산업이 부흥되는데 그게 위축되고 많이 타격을 받은 이유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외형 확장을 꿰나가는 게 있었어요. 판을 먹기 위해서. 근데 과연 지금같이 이제 관세를 먹이게 되면 이 외형 확장만 하다가 진짜 줄도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 풍파 속에서 생존만 잘해내면 중국이 잠식하려고 했었던 그런 점유율을 어찌 보면 반사 이익으로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살아남을 만한 재무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철강주들만 잘 보신다면 호경기가 왔을 때 정말 큰 파일을 차지할 수 있겠다.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겠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철강 관련주를 좀 투자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정말 잘 짚어주신 게 이 중국산 철강이 워낙 싼 값에 시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 기업들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관세 부과 자체가 중국 기업들에 타격을 주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 쪽으로는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산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시장 전략 잡아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의 또 리스크들도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철강 관련한 기업들이 이번 관세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외된 국가가 있습니다. 호주라는 국가가 제외가 됐는데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걸까요, 대표님? 일단 뭐 호주 같은 특정 국가들은 뭐 계속해서 다른 좀 딜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철강을 이제 좀 관세를 매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중국이 우회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좀 딜을 해서 뒤쪽으로 다시 유리한 점을 좀 준다든지 이런 우호적인 전략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철강 쪽에서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던 국가나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동맹국들 있죠. 우호적인 국가들, 미국과 이런 국가들에는 좀 장치를 다르게 해서 뭐 A 국가에는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B 국가에는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이렇게 좀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호주도 좀 그런 결로 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사이익만 저는 잘 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가 좀 많아가지고 딜을 할 만한 입장이 아직 우리나라는 여건이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치적인 안정이 꾀해진 다음에 추가적인 딜이 오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